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5년간 매년 10%의 투자 성장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프라보워 대통령의 8%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 육성과 수출 증가, 가계 소비 유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르랑가 경제조정장관은 국가회의에서 반도체와 디지털 경제, 다운스트림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실리카 샌드를 활용해 태양광 패널용 고품질 유리를 생산하는 산업이 이미 중부 자바와 동부 자바에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반도체 산업 투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제조정장관은 반도체가 디지털 시대의 핵심이며 전자기기, 자동차, 오토바이 등 다양한 분야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부 자바의 바탄 산업단지는 이미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를 포함한 여러 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재 육성을 위해 애리조나 주립대학 및 퍼듀대학과 협력해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과 정책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교육이 현 행정부의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교육 예산이 국방 예산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로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양질의 교육이 빈곤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궁에서 열린 2025년도 국가 예산 발표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많은 국가들이 국방 예산에 가장 큰 비중을 두지만 인도네시아는 교육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교육 예산은 724조 3천억 루피아로 2024년 665조 200억 루피아 대비 8.9%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번 교육 예산은 단순한 배정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이 예산이 역사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2025년 예산이 세계적인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해 편성됐다고 언급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인도네시아도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가적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규모 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군 조직 300명의 장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육군 143명, 해군 92명, 공군 65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가 프라보워 대통령이 자신의 비전에 맞는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하며 군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인사로는 아치루딘 소장이 대통령 경호단장으로 복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10월 프라보워 대통령 취임 직전에 물라와르만 군사령부로 전보되었지만 이번 인사로 다시 경호단장직에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파드자르 중장이 육군 전략예비사령부 사령관으로 임명되는 등 주요 보직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 요직에 배치된 점은 인사를 통해 그의 방위 전략과 비전을 실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가 프라보워 대통령의 군사적 배경과 조직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인사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전임 대통령 조코위의 측근들을 요직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대변인은 이번 인사가 조직의 필요성과 장교들의 경험, 성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주지사와 시장 등 지방선거를 주민 직접 선거 대신 지방의회에서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보고르에서 열린 골카르당 창단 60주년 기념식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투표가 최대 2일 동안 진행되지만 이를 위해 수백조 루피아의 예산이 사용된다며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처럼 지방의원들이 지방정부 수장을 선출하면 선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절감된 자금을 아동급식, 학교 개보수, 농업관계 시스템 구축 등 공공복지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안은 민주주의 후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과거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군사정권에서 특수부대 사령관으로 활동하며 반정부 세력을 강경 진압했다는 이력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선거를 폐지하자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발언이 독재자 수하르토를 떠올리게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정치학자들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발언이 민주주의 개혁 이후 직선제로 전환된 인도네시아의 시스템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며 간접 선거가 도입될 경우 국민의 정치 참여가 축소되고 독재적 통치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선거 비용 절감을 위해 투명한 캠페인 자금 관리와 불필요한 의식 축소와 같은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앱 기반 공유 차량 운전자들이 개인 차량 이용자를 배제하는 정부의 연료 보조금 개편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보조금 지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으며 기존의 연료 보조금 혜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대중교통과 트럭에 사용되는 노란색 번호판 차량에만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대부분의 공유 차량 운전자들은 검은색 번호판의 개인 차량을 사용하고 있어 지원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토바이 운전자 단체 가르다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운전자 단체들은 번호판 색상만으로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유 차량 서비스가 사실상 도시 대중교통의 중요한 부분이 된 점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운전자들은 이 방법이 기본 생필품 가격 상승과 추가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 개편이 장기적으로 국가 예산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보건, 교육 및 식량 확보 등 우선 과제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약 4만 4천 명의 재소자를 사면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사면 대상에는 단순 마약 소지자와 일부 파푸아 독립운동가들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 정원은 14만 5천 명이지만 실제 수감 인원은 약 27만 4천 명에 달해 정원의 2배 가까운 과밀 상태입니다. 현재 언론은 전체 수감자의 절반이 마약 관련 범죄자이며 인도네시아의 엄격한 마약 처벌이 과밀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사면 대상 중에는 단순 마약 소지로 수감된 사람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파푸아 독립운동에 참여한 일부 인원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무장투쟁에 가담한 이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파푸아 주민들과 화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파푸아를 더 평화로운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선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령 파푸아는 독립을 주장하는 운동이 지속되어 온 지역으로 이번 사면이 갈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